정말 나중에 어느 회사가 데려가려도 정말 거기 끔찍하다. 저기요. 사용을 별로 안 하던 곳인가 봐요. 좀 많이 낡았는데. 관심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저희 반품 하시죠. 수수료 30%를 떼도 남네. 남어. 와씨. 아나 이럴 줄 알았어. 세상에 이런 계약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진짜로 망했나 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태풍 상사 2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재미있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뭉클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저는 2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처음엔 태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애틋한 마음이 너무 가슴을 울려서 눈물이 났죠. 특히 고마진 과장이 관련 업체에 전화로 부고 소식을 알리는 장면에선 고 과장과 같이 오열을 했네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울기도 했어요. 미선이 똑똑하게 잘 대처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미수금 때문에 조의금까지 모두 빼앗길 뻔했죠. 아버지가 태풍을 위해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이 나올 땐 그 문구 하나하나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태풍이가 구두와 꽃에 얽힌 아버지와의 추억을 회상할 땐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 또 오열을 했습니다. 결국 아스팔트 위에 드러누워 꽃잎이 떨어질 때 태풍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에 마지막까지 울게 되었지요. 이렇게 애틋하게 심금을 울리는 드라마를 본 것이 정말 얼마만인가 싶네요. 혹시 아직도 태풍상사 1, 2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보고 오세요. 티빙과 넷플릭스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때는 국가부도로 모든 것이 무너지던 IMF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심이나 인정마저 모두 벗어던지던 시기였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돈 문제가 얽히자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거래처의 사장마저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회사를 지탱하던 큰 어른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렵고도 힘든 상황을 묵묵히 버텨나가는 직원들. 처음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도 황망해 눈물도 나지 않던 태풍이 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곳곳에서 느끼면서 오열하는 장면들.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저미게 하죠. 집은 전기마저 끊기고 빚 독촉 때문에 어머니는 전화선마저 뽑아놓았습니다. 거기에 태풍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연대보증마저 선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말 그대로 절망의 한복판이죠. 처음에 아버지의 짐을 챙기러 회사를 찾았던 태풍은 얼결에 뱉어낸 말들로 인해 직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점차 깨달으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회사에 자신을 던져보기로 결심합니다. 브릿지를 넣었던 머리도 단정하게 본래대로 되돌리고 날라리 같은 복장도 깔끔한 정장으로 바뀝니다. 미선에게 일을 가르쳐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고 태풍 상사의 제대로 된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미선과 함께 찾아가게 된 거래처, 대방섬유에서 태풍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죠. 30년 된 회사라고 하기엔 너무도 일하는 흔적이 없는 거래처입니다. 서류는 물론 휴지통에마저 쌓인 것이 없고 팩스는 아예 코드가 뽑혀 있습니다. 수상하기 짝이 없어 보이죠. 마치 유령 회사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태풍은 어떻게든 이 수상한 회사와의 거래를 막기로 결심합니다. 대방섬유에 납품하기로 한 이태리제 원단을 절대 넘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납품을 하겠다는 고마진 과장의 의지를 꺾기 위해 트럭 앞에 들어눕기까지 하죠. 이화는 그렇게 태풍이 트럭의 앞에 들어누워서 흩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3화는 태풍 상사 사람들이 트럭에서 원단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결국 태풍이 내방섬유에 납품하는 것을 막아낸 것으로 보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여온 원단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허름한 창고 같은 곳을 빌려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원단을 다시 반품하기로 결정한 듯 하네요. 수수료 30%를 떼도 돈이 남게 되는 상황이죠. 반품만 잘하면 회사가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관해 두었던 그 원단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창고로 얻었던 건물이 지나치게 낡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태풍 상사의 폐업 신고서까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회사가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외치는 태풍의 패기.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태풍과 직원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선규 배우가 신발 장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태풍 상사가 판매할 새로운 아이템은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발은 태풍에게 의미가 큰 상품이기도 하죠. 매일매일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드리며 사랑을 쌓아왔던 물건이기도 했으니까요. 앞날이 불투명한 태풍 상사,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미선의 똑똑함과 태풍의 행동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묵묵히 해나가는 직원들. 다음 일이 어찌 될지 몹시 궁금하고 다음 화가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저는 미선이 굉장히 똑똑해서 너무도 좋은데요. 이런 여주인공 정말 오랜만입니다. 말 그대로 브레인이네요. 태풍의 아버지는 그런 미선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봤겠죠. 그래서 아직은 말단 직원에 불과한 미선에게 회사의 큰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미선에게 태풍을 부탁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앞일을 알 수 없는 풍전등화의 태풍 상사. 그러나 미선과 태풍을 비롯한 직원들의 활약이 몹시도 기대되는 태풍 상사입니다. 태풍 상사는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 10분에 TVN에서 방송됩니다.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저와 같은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